이낙연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의 행보를 살펴본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텐데도 말입니다. 작년 12월에 대장동 개발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배신 행위이자 해당 행위로 큰 논란이 됐으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더니 이 전 대표와 함께했던 최측근들의 행보도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대선 시기 2022년 2월 14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양정모 랭스필드 회장과 하종대 전 채널A 국장이 국힘 전북선거대책위원회로 영입된 바 있습니다. 양정모는 국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본래 이낙연 당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시민본부 공동대표로서 전국 조직을 관장해 왔었습니다. 이어 2월 21일에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이었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1월 11일 민주당 원내대표를 거쳐 당대표까지 역임했고 문정부 시절 국무총리 자리에도 올랐던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을 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16일에는 새로운 미래라는 신당을 창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는 기존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충분히 견제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들은 도덕적, 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면서 도덕적이고 당당한 정당으로 우뚝 서겠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게다가 탈당 직전인 8일에는 UBC 울산방송에 출연해 민주당 국회의원 44%가 전과자로 민주당은 도덕성과 다양성을 잃어버렸다. 민주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고장나서 심각하게 병들었다 등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라면 본인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민주당의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으니 결국 스스로 전과자 44% 후보들의 당선을 호소하며 최전선에서 뛰었던 셈인 것입니다. 과연 이 전 대표는 이 전과 발언이 결국 제 얼굴에 침 뱉기임을 모르고 말했을까요? 이 전 대표의 발언은 당 내외 및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민주화가 이루어낸 것들로 인해 꽃길만 걸으셨지 않냐고 반문했고, 김용민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형 선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역사학자 전우용은 그의 말은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 90%가 전과자나 독립유공자 대다수가 전과자라는 말과 그리 다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전 대표의 전과 발언에 팩트체크를 해보면 얼마나 황당한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23년 7월에 경실련이 공개한 현역 국회의원 전과 경력 보유 현황 조사 발표에 따르면 국회의원 283명 중 전과 경력 보유 의원은 민주당은 68명, 국힘은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러나 이는 민주화, 노동운동을 제외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이를 제외한 실제 전과자는 민주당이 27명이고 국민의힘 19명이며 당내 의석수 비율로 따져보면 민주당은 16.4%이고 국힘은 더 높은 19%입니다. 결국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전체 의원의 44%가 전과자라고 발언한 것은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에 헌신했던 의원들까지 전부 싸잡아서 일반 범죄자로 낙인 찍은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전 대표는 1월 9일에 다시 저는 한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를 인용한 것이고 44%가 아니라 41%이다. 그 숫자에는 민주화 운동과 노동운동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도 꽤 많이 포함된다며 황급히 사과하면서 수습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화, 노동운동 과정에서 전과자가 된 민주당 의원들을 제외하면 사과 발언에 인용했던 41%가 아니라 16.4%입니다. 결국 진정성 없는 사과일 뿐인 것입니다. 게다가 정작 이낙연 전 대표 본인도 전과 2범으로 1978년 예비군 관련 병역법 위반과 2004년 선거법을 위반한 사유가 있었습니다. 전혀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과 관련이 없이 말입니다.
범위를 이 전 대표의 측근으로 넓히면 전과 문제는 더 여실히 드러납니다. 오랜 측근이자 이 전 대표의 정치 자금 등을 관리해온 것으로 알려진 이경호 전 정무특보는 2014년 이 전 대표가 전남도지사 당내 경선 후보로 나왔을 당시 권리당원 2만여 명의 당비 대납을 주도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이어 출소 후에도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이낙연 당대표실 부실장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당시 이경호 부실장은 옵티머스 자산운용 관계사를 통해 이낙연 선거사무실에 복합기를 설치하고 렌트비 76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이낙연계로 분류된 의원들 가운데서도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 시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것이 아닌 일반 범죄 전과들이 확인됩니다. 김철민 의원은 건축법 2건과 음주운전 2건이 있습니다. 서른 의원도 도로교통법 외 1건, 공직선거법 외 1건, 음주운전 1건이 있습니다. 강훈식 의원은 무면허 운전 1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1건이 있고 박정 의원은 저작권법 1건과 도로교통법 1건의 전과 경력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낙연 대표는 본인과 측근들의 전과 경력 때문에라도 도덕성을 운운하며 44% 전과 발언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전 대표는 탈당 전후로 내내 이재명 대표의 인성 및 사법 리스크를 강조했고 민주당 의원들의 도덕성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새로운 미래 발족은 도덕적이고 당당한 창당이라 자부한 것입니다. 그동안의 이낙연 전 대표와 그 측근들의 행보를 살펴본다면 도저히 그럴 수 없을 텐데도 말입니다. 작년 12월에 대장동 개발 의혹 최초 제보자가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져 배신 행위이자 해당 행위로 큰 논란이 됐으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유유상종이라더니 이 전 대표와 함께했던 최측근들의 행보도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대선 시기 2022년 2월 14일에는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양정무 랭스필드 회장과 하종대 전 채널A 국장이 국힘 전북선거대책위원회로 영입된 바 있습니다. 양정무는 국힘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는데 본래 이낙연 당시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의 시민본부 공동대표로서 전국 조직을 관장해 왔었습니다. 이어 2월 21일에도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캠프 공보단장이었던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당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탈당 전 이낙연 전 대표는 이 대표가 선거 기간에도 일주일에 몇 번씩 재판을 다녀야 해서 제대로 된 선거 지휘가 어렵다는 구실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통합 비대위 구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바로 탈당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재명 대표가 사퇴하고 통합 비대위를 꾸려야 하는지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음에도 민주당의 도덕성을 비판했고 신당 창당 시에도 도덕적이고 당당한 정당을 강조했습니다. 차고 넘치는 윤 정권의 총체적 리스크에는 단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거나 오히려 동조했던 이낙연 대표와 최측근들의 행태는 정말 염치도 어처구니도 없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의 발언처럼 단일한 대우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희망의 길을 개척하는 것이 책임이자 소명임을 알고 이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윤 정권의 부도덕과 퇴행의 잘못을 문책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